안녕하세요. 지식정보튜브 디바제식합니다. 저것들 싹 다 삼천교육대로 보내야 돼. 짐승 새끼들 사람 만들어야지. 끔찍한 강력범죄 사건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등장할 때마다 일부 기성세대들이 자주 하시는 말입니다. 실제로 전두환 정권 시대에 살았던 세대분들은 삼천교육대 덕분에 사회가 깨끗해졌다라는 말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이 때문인지 일부 젊은 세대들에게까지 삼천교육대 부활을 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삼천교육대, 여긴 정말 긍정적인 의미로 사람을 만드는 곳일까요? 지금부터 지식정보튜브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삼천교육대는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 대통령 자문과 보좌를 담당하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주도로 설치된 군대식 기관을 말합니다. 그 탄생의 목적에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리들을 잡아들여서 군대식 훈련과 교육을 통해 교화시키겠다는 대외적인 목표가 있었습니다. 삼천교육대는 전국 26개 사단 내 훈련소와 교도소 등등에 개설되었고, 당시 이 계획을 주관한 국보위 산하기관이 삼청동에 소재했기 때문에 그 주소를 따 삼천교육대라고 불리게 됩니다. 실제로 1980년 8월 1일부터 11월 27일까지 약 80만 명의 군경에 의해 총 6만 755명 이상이 삼천교육대로 체포됩니다. 당시 국보위가 정의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리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범죄자, 조폭집단, 도둑과 같이 현대사회에서도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소위 불손한 사람들이 그 대상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당시 전두환 정권에 반대하는 소위 반정부주의자, 불온선동자, 전두환을 비방하는 사람, 또는 5.18과 관련해 정부가 원하지 않는 방향의 스토리를 유포하는 자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함정입니다. 즉, 질서 확립이라는 명목하에 정치적 보복 용도로 활용하고 사회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부수적인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체포된 사람들 중 3분의 1 이상이 무고한 일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학습 태도가 불량하다며 학생들을 잡아가기도 하고, 우울 증상이 있거나 지적 장애인들까지 주변에 피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연행해 갔습니다. 심지어 해당 기관에서는 잡아들여야 하는 사람의 수를 정해놓고 정해진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직업이 없거나 전과가 있는 사람, 노숙자까지도 체포해 갑니다. 1980년 당시 22살이었던 한 씨는 동네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 뚝섬 인근에 물놀이를 나갔다가 영문도 모른 채 경기도 연천에 위치한 삼천교육대에 끌려갑니다. 이후 강제노동과 구타에 시달리다 탈출을 시도했지만 결국 붙잡혔고, 계엄 포고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게 됩니다. 정신지체 장애인이었던 백 씨 또한 영문도 모른 채 삼천교육대에 끌려가게 되는데, 그곳에서는 바보가 왔다며 더 심한 폭행이 가해졌고, 결국 그는 구타 후유증으로 1985년 사망했습니다. 당시 35살이었던 정기공 최인규 씨는 자신이 삼천교육대에 끌려간 이유를 아직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는 교관의 폭행으로 인해 대퇴부가 으스러져서 일주일 만에 밖으로 나올 수 있었지만 5cm 짧아진 오른쪽 다리로 힘겹게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애 6급 판정을 받은 조남천 씨는 당시 17살 어린 나이에 삼천교육대에 들어가 약 8개월을 보냈습니다. 조 씨는 집에서 술김에 소리를 지른 것을 마을 사람들이 신고해 파출소에 붙들려 갔다가 삼천교육대까지 갔다고 말하는데요. 그는 살아서 나온 게 다행이라고 그 당시를 회고합니다. 더 황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간질 환자가 길을 가다 발작을 일으켰는데 치료는커녕 마약 중독자로 몰아 데려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다 교도소에서 출소자가 나오자마자 다시 잡아갈 정도였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을지 상상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당시 체포된 사람들은 심사를 통해 A, B, C, D 총 4가지 등급으로 분류되었습니다. A급은 폭력전과 2범 이상과 현행범들, B급은 전과자 및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 C급은 우발적인 범죄를 저질렀거나 상대적으로 약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그리고 D급은 소년범이나 사안이 매우 경미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재판 후 A급은 군사재판이나 검찰로 인계되고, B급은 순화교육 후 근로봉사, C급은 순화교육 후 사회복귀, D급은 훈방 조치됩니다. 이들에게 변론의 기회 따윈 주어지지 않았으며, 이 중 B, C급으로 분류된 이들이 순화교육 명목으로 삼천교육대에 들어갔습니다. 기본 4주 훈련이 원칙이었지만 죄질과 교화 가능성에 따라 2주간 훈련 후에 조기 퇴소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삼천교육대에서는 흔히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접했던 것처럼
무자비한 교화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순화교육이란 이름하에 각 교육장에 소총을 든 헌병들이 배치되었고 그들의 엄중한 감시 속에 도망치거나 반항하는 이에게는 즉각적인 사살도 가능했습니다. 매일같이 강도 높은 육체 훈련이 이어졌고 구타와 얼차례가 빈번하게 실시됩니다. 태도가 불량한 이들은 별도로 설치된 특수교육대로 끌려가 더 혹독한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죽고 다치는 경우가 상당히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1988년 국방부의 공식 집계에 따르면 현장 사망자가 54명,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자 397명, 정신장애 등의 상해자가 2678명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이는 공식 집계였을 뿐 당시 삼청교육대에 있던 조교들의 증언에 따르면 실제 사망자 수는 1000여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삼청교육대의 교화 방식이 효과는 있었을까요? 법무연수원에서 발간한 범죄백서에 따르면 살인, 강도, 강간, 방화와 같은 4대 흉악강력범죄의 발생 건수는 삼청교육대가 존재했던 1980년에서 81년도 사이 7,259건에서 8,125건으로 오히려 늘어났다고 합니다. 전 국민을 벌벌 떨게 했던 삼청교육대가 사실상 강력범죄를 줄이는 데는 별 효과가 없었다고 해석될 수 있는데요. 물론 일부 증언들에 의하면 강력범죄와는 별도로 불량배들로 꽉 차 있던 골목과 길거리가 깨끗해지고 이전보다 살기 좋아졌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었기에 삼청교육대의 긍정적 효과를 칭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삼청교육대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점은 억울하게 끌려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강력범죄자나 동네 불량배가 아닌 선량한 시민들까지 대거 희생되었고 한번 끌려가면 일반인이든 노약자든 심지어 장애인까지 가혹한 훈련과 구타를 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체 불구를 얻게 되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사람들이 발생했다는 점은 삼청교육대의 효과를 운운하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곳에 끌려갔던 실제 사례로 1980년 12월 31살이었던 임근실 씨는 배고픔을 참지 못해 땅에 떨어진 밥알을 주워 먹었다는 이유로 무자비한 구타를 당해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980년 8월 주민 5명과 함께 끌려간 백규태 씨는 잦은 구타로 인해 후유증으로 팔다리를 못 쓰게 되었으며 당뇨와 결핵까지 얻어 평생을 고생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피해자들이 존재하지만 정부에서는 제대로 된 배상을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의 고통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실상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인물들을 보거나 조두순처럼 악질 범죄를 저지르고도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는 기사를 접하면 격하게 일어나는 분노와 함께 옛 전두환 정권 때의 삼청교육대 부활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곳에 억울하게 끌려가 본 경험이 없거나 결과적으로는 사회 악이 제거되어 살기 좋아진 사례가 되었다고 믿는 일부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 삼청교육대의 부활에 대해 운운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필요성을 주장한다면 이곳에서 억울하게 사망하고 장애를 얻은 무고한 사람들에게 또 한 번 큰 상처를 주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인권이 완전히 무시된 독재 정권 하에 1980년대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삼청교육대는 우리 근현대사에 부끄럽지만 실존했던 아픈 역사의 한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쉽사리 부활을 운운하며 칭송할 수 있을까요? 지식정보 튜브 디바제시카였습니다.